자세성 코골이로 진단받은 코골이 환자. 소음에 가까울 정도로 코골이가 심하다. 하지만 옆으로 눕자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다. 지원자 5명 중 3명도 자세성 코골이. 자세 교정만으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자야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일까? 목의 높이는 눌렀을 때 약 7cm 정도. 지금 이 정도 높이가 한 7cm 됩니다. 이 정도가 가장 편리한 자세이고, 코를 골지 않는 위치, 무호흡이 없어진 위치는 30도.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가장 좋은 위치고, 신체적으로도 가장 편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90도로 되면은, 이게 근육도 늘리고, 모든 근육들이 다 쏠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한 30도에 40도, 이 정도의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증 수면 무호흡증 환자라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주말 오전 아이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권정민 씨. 예전 같으면 주간 졸음증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상이다. 거기 앉으시! 운전을 하다가 유턴을 하는데 유턴 해갖고 꺾었어요. 꺾은 데까지는 잠이 안 들었는데 다 돌아가기 전에 잠들어갖고 그 옆에 도로에 살짝 부딪혔던 적도 있고 아마 거의 그 정도로 되게 막 잠이 많이 왔었으니까요. 수면 다원 검사 결과 권 씨의 수면 무호흡은 매우 심각했다. 1시간에 무려 100번의 무호흡이 관찰됐다. 정상인의 산소 포화도는 90% 이하로 떨어지지 않지만 박 씨는 산소 포화도가 50%까지 떨어졌다. 제일 산소 농도가 많이 떨어질 때는 50%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73, 50% 정도 떨어지는 거는 그 연탄가스 중독이 되는 정도나 아니면 누가 와서 목을 이렇게 조이는 같은 현상 정도로 아주 극심한 저산소증 상태였습니다. 30분 쉴때다가 비로소 이제 뇌가 깨면서 기도를 열어줘서 막 숨을 쉬는데 문제는 호흡이 멈추었다 다시 숨을 토해낼 때 심장 박동이 늘어나며 혈압이 치솟는다는 것. 실제로 권 씨는 30대지만 약을 복용할 정도로 혈압이 높다. 그저께인가지 했는데 그 정도 딱 나오더라고요. 정상인들은 잠이 자면 깨어있을 때 혈압보다 한 20% 정도 떨어지거든요. 잠잘 때 몸이 이완되고 떨어지는데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잠잘 때 그런 떨어지는 현상이 없어져요. 오히려 더 올라가거나 이런 식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이것 때문에 숨을 쉬다 안 쉴 때마다 계속 혈압이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낮에도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치료가 시급했던 권정민 씨는 4개월 전부터 호흡을 돕는 양압 호흡기 치료를 권유받았다. 수면 무호흡과 코골이는 기도가 좁아지며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것이다. 양압 호흡기는 압력을 실은 공기를 기도로 불어넣어 편하게 숨을 쉬도록 도와준다. 양압 호흡기를 꾸준히 착용한 권정민 씨. 이전보다 수면 시간은 줄었지만 낮 시간 그를 괴롭히던 졸음과 피로감은 오히려 말끔히 사라졌다. 저는 딱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선 생활이 정상화되니까 난 이제 운동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요. 놀라운 점은 약으로도 쉽게 조절되지 않던 그의 혈압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약을 복용하고도 수축기 150, 이완기 90이던 혈압이 양압 호흡기 사용 후 125에 80으로 정상화되었다. 수면무호흡증을 적절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평균 혈압이 2 정도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평균 혈압이 2 정도 떨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관상동맥 질환, 심근
경색이나 뭐 협심증 같은 게 한 20% 정도 예방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같은 경우는 뭐 30에서 40% 정도 예방되는 것도 있어서 그 유의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압호흡기 착용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사용이 편리한 구강내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구강내 장치를 착용하면 아래턱이 앞으로 당겨지며 혀가 목 뒤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그로 인해 기도가 확보되고 공기의 흐름도 원활해지는 것이다.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한 30 정도 되는 중등도 이하의 수면 무호흡증에 주로 권장이 되는데, 그 미국 수면학회 지침에 의하면 그 양압호흡기나 수술 같은 치료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또 환자들이 그런 치료에 불편감을 느끼는 환자에게는 심한 경우에 수면 무호흡증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면 수술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다. 코뼈가 심하게 휘어 코로 호흡이 힘들거나 목젖이 많이 늘어져 기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가 내려와 기도가 좁아진 경우, 또는 혀가 커서 기도를 막는다면 수술 후 보조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이제 양압술이라 그래갖고 어떤 그 양압을 줘가지고 하는 치료법이 가장 우선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근데 그런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환자들이 대부분 그런 거를 이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어떤 확실한 원인, 즉 아주 목젖이 많이 처져 있거나 확실한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코골이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소개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만하지 않도록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잠을 잘 때 옆으로 누워서 잘 것, 잠자기 3시간 전부터는 술을 마시지 말 것, 그리고 담배를 끊을 것, 또한 코막힘 질환의 치료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 근육을 이완시키는 수면제와 진정제 같은 약물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방해하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